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총장이 우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1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전을 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해냈습니다. 그것도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에 그냥 뒷북치는 감찰위원회를 열려고 하다가 감찰위원들의 항의로 긴급회의가 소집돼서 낸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는 윤석열 총장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측이 이 회의를 방해하려고 작심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추미애 장관의 신복, 복심, 또 추미애 장관과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 건물도 따로 쓰고 있다는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개된 사실, 박원정 담당관이 이날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찰위원회에서 민간인인 윤석열 총장의 부인까지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말 이 사람들 급하긴 급했나 보다. 도대체 법무부 직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법적, 위법적, 탈법적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원정 담당관 그냥 회의를 방해하려고 작심했는지 그냥 40분 동안 막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뉴욕 감찰관이 지정한 간사가 따로 있는데도 본인이 간사라고 우기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상당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탈 행위들, 위법한 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감찰이나 수사를 하게 되면 이들은 최악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날 감찰위에서 이 박원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언론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물론 박원정 담당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측의 주장일 뿐이고 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박원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 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총장과도 했지만 윤석열 총장 부인 핸드폰과도 통화 내역이 있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까지 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과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통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난달 24일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19 감사기,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와 관련돼서입니다.
자, 박 담당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과 매일 연락했고 윤 총장 아내의 전화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통신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측과 200여 차례 가까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메신저 대화 속 한 줄이 한 건으로 계산돼서 합산된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 통신 자료는 지난 10월 말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또 걸려있네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윤에 대한 비판입니다. 중앙지검의 법무부 후방 지원이 드러난 것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치 추미애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자,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요청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가 있다. 중앙지검이 윤석열 직무배제를 전방위적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지검의 포렌식 수사관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게 뭘까? 이미 이성윤과 법무부 측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아무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 측과 통화를 했느냐? 국정농단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도 있고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도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지금 한동훈은 법무연수원 본원에 재직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통화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할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한동훈은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동훈은 곳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삼성 사건도 있고 그걸 가지고 통화를 한 건데 왜 마치 무슨 개인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법무부가 아무런 사전 문의 없이 맥락 없이 공개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 담당관 측은 감찰위에서 본 뒤 회수한 자료가 공개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통화 내역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비공개인 감찰위 회의에서 설명 자료로 쓰인 뒤 회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 내역이 유출된 경위가 의문스럽고 그를 기사화한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감찰위원회에서 이 감찰위원회 회의 자체를 방해한 혐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격적인 일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위원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을 묻는 연락을 돌리면서 감찰위원 중 한 명인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 등 감찰위원 6명은 절차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감찰위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자, 회의가 열리면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는 위원 11명 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감찰위원들이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지검장을 패싱해 개최를 막으려 한 것 아니겠느냐. 감찰위 개최 방해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감찰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이틀 전에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들은 이 지검장 법무부에 항의하고 감찰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감찰위 준비는 박은정 담당관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빼려고 한 겁니다. 참 회의 방해죄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회의에 열려서도 이 감찰위는 원래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이 장관님이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준비해온 감찰 자료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회의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내용을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박 담당관이 40분가량 감찰 자료만 읽어 내려가자 복수의 감찰위원들이 질의응답도 없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으면 제 시간에 의뢰할 수 없다. 그만하시라.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겠다고 합니다. 자, 박 담당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날 감찰위는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은 부당하다. 직무정지도 부적절하다. 수사 의뢰도 부적절하다. 모두가 다 문제가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측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감찰위 규정상 의결 내용은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한 검사 한 명이 간사를 맡아 문서를 만들고 사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욕 감찰관은 박진성 감찰 담당관실 부부장 검사를 간사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은정 담당관이 내가 간사라고 부덕부덕 우겼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 담당관은 장관님께서 오늘은 내가 간사를 하라고 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찰위원들이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박은정은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윤석열 쫓아내는데 위법 탈법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자, 법조계에서는 민간인인 윤석열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담당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공정하게 된다면 언젠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측의 이 방해 공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